김정수 씨죠? 저는 이창호라고 합니다. 30년 만에. 그런데 이상했다. 30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동안 무슨 일로 헤어져 있었던 걸까요? 실종 사건이었을까요? 아버지가 혼자 살기 위해 떠났던 걸까요? 이 가족에게는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994년 늦가을,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였다. 나 김정수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아버지 김병철이 갑자기 사라진 그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정수야, 아버지 잠시 나갔다 온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47살의 아버지는 그렇게 증발했다. 어머니 박순자는 울다가 지쳐 쓰러졌고 형 김정우는 분노로 주먹을 벽에 박았다. 나는 그때 22살 갓 대학을 졸업한 철없는 막내였다. 저 자식이 집안을 말아먹고 튀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지가 남긴 건 빚더미뿐이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산 바다의 짠내와 시장 어물전의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살았다.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며 매일 절망했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의 무거운 발걸음뿐이었다. 엄마, 아버지 언제 와? 어린 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렸다. 그 옆모습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30년이 흘렀다. 2024년 10월 나는 52살이 되었고 부산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는 78배 나이로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신다. 매년 아버지 생일이면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이셨다. 빈자리에 놓인 숟가락 하나. 그 숟가락이 말해주는 건 슬픔이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슬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어디선가 살아있어.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믿음 앞에서 나와 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김정수 씨 맞나요? 부친 김병철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인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를 아신다고요? 만나서 얘기하죠. 혼자 오세요. 부산역 앞 오래된 찻집, 추억이라는 곳 아시죠? 그 찻집을 어떻게 모르겠는가. 아버지가 자주 데려가던 곳이었다. 낡은 목재 테이블에 앉아 아버지는 믹스커피를 마시며 내게 말하곤 했다. 정수야, 사람은 때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땐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복선이었나? 아버지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계셨던 건가? 찻집으로 가는 길, 부산역 주변의 풍경이 새삼 낡아 보였다. 30년 전 그대로인 것들과 완전히 바뀐 것들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담배 연기와 옛날 음악이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60대 후반의 남자가 손을 들었다. 얼굴은 모르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김정수 씨죠? 저는 이창호라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무언가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는 듯했다. 30년 동안 숨겨온 무언가를. 우리 아버지요? 생선 장사하시던. 아닙니다. 그건 겉모습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겉모습? 그럼 진짜 아버지의 정체는? 이창호는 낡은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생선장사꾼이 아닌 정장을 입은 모습. 당신 아버지는 우리 회사의 격리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을 맡고 있었죠. 무슨 일이요? 이창호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다.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1994년 부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오갔거든요. 당신 아버지가 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다. 생선장사꾼이었던 아버지가 그런 일을? 내가 알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던 거지?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거죠? 위협을 받았거든요.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이창호는 다시 가방을 뒤져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이게 당신 아버지가 맡기고 간 겁니다. 30년 전의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은행 통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 겉봉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수에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담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편지라니. 이 편지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왜 지금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창호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3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당신 아버지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제야 안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음 말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을까?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찻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뭐라고요? 제주도에 계세요. 다른 이름으로 살고 계시지만 계속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계셔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그럼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은? 어머니의 기다림은? 정말이에요? 네. 제가 30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안 했던 거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거지? 하지만 이창호의 다음 말을 듣고 분노는 이해로 바뀌었다. 매일 연락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위험했거든요. 혹시라도 발각되면 당신들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아직 뜯어보지 못했다. 무서웠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두려웠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원망의 말이 나올까봐 겁이 났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형한테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할까? 오래된 아파트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78살의 나이에도 아버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 오늘도 현관문을 몇 번이나 확인하셨을까? 정수야, 왔니? 저녁 먹어라. 어머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손에 든 편지가 천근만근 무겁다. 이 편지 하나로 우리 가족의 30년이 바뀔 것이다. 어머니의 시든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은 30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며 늙어버린 손이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하얘졌구나. 어머니, 아버지 소식이에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정말이니?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부산 앞바다에서 배들의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신호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아버지가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3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말이다. 아버지의 편지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제주도에 계시다는 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아직 몰랐다.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30년의 기다림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정수야, 정말이니?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름진 손으로 가슴을 쥐어잡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30년 동안 견뎌온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편지부터 읽어보세요, 어머니.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를 펼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마치 30년의 침묵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형 김정우가 퇴근길에 들렸다.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정수 왔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형님, 앉아보세요. 큰일이에요. 형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55살의 형은 부산 수협에서 30년 넘게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글씨. 사랑하는 순자에게, 그리고 정호, 정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위험이 지나갔다는 뜻이겠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원망했을까? 아버지는 매일 너희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1994년 그때 아버지는 생선장사가 아니었다. 부산시청 산하개발공사에서 경리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비리를 발견했다. 당시 부산 해운대 개발 사업에 조 단위 돈이 오갔는데 그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 시장,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들이 다 연루된 일이었지. 아버지는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들이 먼저 눈치챘지. 협박이 들어왔어. 김병철, 가족이 소중하지? 입 다물어라.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승용차가 따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우도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그때 알았지. 내가 버티면 너희들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떠났다. 죽은 것처럼 사라져야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가장 힘든 선택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편지를 읽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형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30년 동안 품었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고. 형의 목소리가 쉬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버지의 고백이. 제주도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 김병철은 죽고 박철수라는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 감귤밭에서 일하며 너희들 사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 매일 밤 별을 보며 생각했다. 부산 하늘 아래에서 너희들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정우는 직장에서 잘하고 있을까? 정수는 대학 졸업하고 뭘 하고 있을까? 순자야 미안하다.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우야 집안 기둥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지? 정수야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자랑스럽다. 통장에 있는 돈은 30년 동안 모은 것들이다.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병원비라도 보태라. 그리고 만약 용기가 된다면 제주도로 와라. 서귀포시 성산읍 감귤농장. 박철수를 찾아달라고 하면 된다. 평생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30년의 진실이 담긴 편지였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이.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니? 30년 동안 원망했는데. 내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는지. 형이 벌떡 일어났다.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계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 말은 해주지. 그냥 사라지면 어쩌란 말이야. 말하면 우리가 위험해졌을 텐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나는 통장을 확인해봤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있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우리를 생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형님, 제주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어머니도 모시고 가자. 어머니가 손을 저었다. 난 못 가겠다. 무슨 면목으로. 30년 동안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30년 동안 기다리신 게 잘못인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이창호 씨였다. 김정수 씨, 편지 읽어보셨죠? 그런데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또요? 내일 시간 되시면 한 곳에 같이 가봅시다.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숨겨둔 게 있거든요. 숨겨둔 게요? 증거자료들이에요. 당시 비리와 관련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자료들이죠. 순간 소름이 돋았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 진실 속에는 어떤 비밀이 더 숨어 있을까? 다음 날 오전, 이창호 씨와 함께 부산 동래구의 한 창고를 찾았다.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창고였다. 습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기에요. 이창호 씨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구석에 낡은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다.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상자.
이걸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득했다. 회계장부, 계약서, 사진들, 녹음 테이프까지. 1994년 부산 해운대 개발 사업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이게 다 증거예요? 네. 당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당시 이걸 공개했으면 부산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서류를 뒤적이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부산시장의 이름도 보였다. 당시 젊은 공무원이었던 그가 지금은 시장까지 올랐다.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면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몇 명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형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었던 거죠. 부정부패와 맞서다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신.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으신 모양이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제주도 가자. 어머니?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만나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형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결심이 느껴졌다. 그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가요. 그래. 가족이 다시 만나는 날이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만에 만나게 될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알아보실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부산 바다에 떠오르는 달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내일은 항공편을 예약해야겠다. 30년 만에 가족여행을.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30년 만에 가족 상봉. 하지만 우리를 기다린 건 더 큰 충격이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계실까요?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다. 30년 만에 만날 남편을 생각하니 떨리실만 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창호 씨가 확인해줬제 시도 그게 속편집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창호 씨가 확인해줬잖아요. 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귀포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다. 한라산이 멀리 보였고 감귤밭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형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부산 바다를 그리워하며 제주 바다를 보고 사셨을 것이다. 성산읍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이창호 씨가 미리 연락해둔 감귤 농장을 찾아갔다. 농장 입구에 성산 감귤 농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박철수 씨 계시나요? 농장 입구에서 물었더니 60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철수 씨요? 안채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시길래? 가족입니다. 그 말에 여성의 눈이 커졌다. 가족이요? 철수 씨한테 가족이. 30년 동안 혼자 계셨는데 우리를 안채로 안내했다. 감귤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마당에 감귤들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키운 감귤들이었다. 철수 씨, 손님 왔어요. 농장 주인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다. 안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을 보고 우리 모두 숨이 멎었다. 30년 전 47살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77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우리를 보는 아버지의 눈에서 30년의 그리움이 흘러나왔다. 순자야, 정우야, 정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조금 더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우리 아버지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30년의 한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기다렸던 시간, 원망했던 시간, 그리워했던 시간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두 노인의 제외에 나와 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농장 주인 아주머니도 옆에서 눈을 닫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 원망 안 해요. 이제 다 알았어요. 형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정우야, 많이 컸구나. 이제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어요. 한참 동안 울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할 수 있었다. 농장 주인 아주머니가 차를 끓여주었다. 철수 씨가 30년 동안 가족 사진만 보며 사셨어요.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가족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방에는 정말로 우리 가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3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어린 나와 형,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 그동안 여기서 뭐하고 사셨어요? 감귤 농사지었지.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어.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다. 매일 너희들 생각했어. 정우는 결혼했을까? 정수는 무슨 일 하고 있을까? 순자는 건강하실까? 밤마다 부산 쪽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 아버지 때문에 형은 결혼도 늦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농장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철수 씨가 최근에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찾고 있다고. 불안해하세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 혹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0년 전 그 사람들. 몇 명은 아직 살아있거든. 그리고 그들이 내가 숨겨둔 증거들을 찾고 있어.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창호 씨를 통해 찾은 자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야. 위험해. 너희들이 여기 온 것도 알 거야. 바로 그때였다.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농장 안으로 들어왔다. 30년 전처럼. 누가 와요? 농장 주인 아주머니가 밖을 내다봤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양복 입은, 선글라스 쓰고.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이야. 30년 만에 날 찾았구나.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다.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었다. 박철수 씨 계십니까?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형이 나서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손으로 막았다. 내가 나가서 만날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야.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다. 오랜만이네요, 김병철 씨. 아니지, 박철수 씨?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30년 동안 참 잘 숨어 있었어요. 제주도까지 와서. 뭘 원하는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각오하고 살아오셨던 것 같았다. 당신이 숨겨둔 자료들 말이에요. 30년 전 그 증거들. 선글라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의연하게 대답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직도 모르는 척 하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부산 전체를 뒤졌어요. 또 다른 남자가 나섰다. 이 사람은 더 젊어 보였다. 김병철, 아니 박철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30년 동안 가슴 졸이며 살았어요. 그게 내 잘못인가요? 잘못한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30년 전 그 의로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지금 와서 정의 타령이에요? 당신도 결국 가족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아버지가 움찔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찔린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러세요? 선글라스 남자들이 우리 쪽을 바라봤다. 아, 가족들이 왔구나. 좋네요. 더 효과적이겠어.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핸드폰이었다. 김병철 씨, 당신 큰아들 김정우. 수협에서 30년 넘게 근무 중이죠? 둘째 김정수는 건설업체 운영하고요. 우리의 신상 정보를 꿰뚫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부인 박순자 씨는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고, 며느리 이미경 씨는 요즘 임신 준비 중이시고, 형수가 깜짝 놀라며 형의 팔을 잡았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다. 뭘 원하는 거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간단해요. 30년 전 그 자료들 위치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조용히 살 수 있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가족들한테 30년 전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말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야, 무서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30년이 지나도 이런 일이 반복되다니.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내일? 네. 내일 저녁 6시까지 답을 주세요. 연락처는 농장 주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농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위험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였다. 농장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철수 씨,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피해야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피해보시면 안 되거든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이창호 씨였다. 김정수 씨 무사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 제주도에 있죠? 위험한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지금 막 갔다 왔어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즉시 그곳을 떠나세요. 어디로 가요? 제주 시내 호텔로 오세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그리고 이창호 씨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경찰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경찰이요? 네. 3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이에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다. 그럼 우리 안전한 거예요? 일단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농장을 떠났다. 농장 주인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이해해 주셨다. 철수 씨, 조심하세요. 연락은 계속하고요. 고맙습니다. 폐 끼쳐서 죄송해요. 제주 시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다. 이창호 씨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무사하시네요. 다행이에요. 이창호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늘 오후에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당신들이 제주도에 왔다는 걸 알고 바로 따라온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항공기 승객 명단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이창호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만 해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국정원 요원이에요. 30년 전 그 사건의 담당자였죠.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국정원이요?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사건이었거든요. 이창호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30년 전 그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비리가 아니었어요. 국가기밀과도 관련이 있었거든요. 국가기밀이요? 해운대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이 있었어요.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오간 거죠. 점점 더 복잡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더 위험했던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더 조심스러웠던 거야. 단순한 비리 고발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아버지,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혼자? 혼자가 아니었어. 이창호 씨 같은 분들이 뒤에서 도와주셨지. 이창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김병철 씨가 제주도로 피하셨을 때도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럼 30년 동안 계속 아버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네. 비공식적으로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호텔 로비에 경찰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를 체포하러 온 게 아니었다. 이창호 요원님? 네, 저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목표물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오후 제주도에 온 4명 모두 체포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김병철 씨, 3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끝난 거야? 네. 그리고 정부에서 김병철 씨께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공로상을? 30년 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인정해서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식당에서 30년 만에 가족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꿈 같구나. 정말 꿈 같아. 아버지,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도 아버지 없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그래.
이제 집으로 가야지.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는 아직 걱정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 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30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밤이었다. 아버지, 30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버텼어. 이제 다시 시작해요. 늦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부산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말이다. 집이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부산. 김해공항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77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과연 가능할까?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였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간격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낯선 것 같았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부산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다. 많이 변했구나. 부산이 이렇게 변했구나. 개발이 많이 됐어요. 아버지가 계셨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기가 예전의 논밭이었는데 다 건물이 들어섰네. 30년이면 충분히 바뀔 수 있죠. 해운대 앞을 지날 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30년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여보, 저기가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있던 자리예요. 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었다. 그래, 다 없어졌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사는 동래구 온천동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다. 30년 전과 똑같은 동네였지만 아버지에게는 낯선 곳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 그래, 여기서 살고 있구나. 아버지가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30년 전엔 이런 아파트가 없었다. 그때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다. 예전 집은 어디 갔어? 재개발됐어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돌아올 집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여보, 이건 정우방이고, 이건 정수방이야. 그리고 여긴 우리 방. 고맙다, 순자야.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3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질 리 없었다.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갈치조림이에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몇 수저 드시고는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왜 안 드세요? 아니야. 그냥 배가 불러서. 대화가 끊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30년 동안 쌓인 침묵의 벽이 느껴졌다. 아버지, 제주도 감귤밭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지.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들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 형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맙다, 정우야.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밤에 잠을 못 이뤘다. 30년 동안의 습관 때문인지 계속 밖을 내다보셨다. 새벽 2시, 3시에도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왜 못 주무세요? 잠이 안 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누군가 오는 건 아닐까?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PTSD 같은 증상이었다. 30년 동안 숨어 살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형수와의 갈등이었다. 형수 이미경은 15년 전에 형과 결혼한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기뻐했지만 막상 함께 살게 되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좁았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아버지가 오시면서 형과 형수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다. 여보, 아버지가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형수가 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디 가시겠어? 우리 아버진데. 그렇긴 하지만 집이 좁아서. 미경아, 조금만 참아. 곧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게. 언제요? 우리 형편에 언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형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현실적인 문제였다. 형님,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아니야, 정수야. 장남인 내가 모셔야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겼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모든 걸 혼자 하는 습관이 생겼다. 식사도 따로 하려 하고 TV도 혼자 보려 했다. 아버지, 같이 식사해요. 아니다, 나는 따로 먹을게. 왜요? 가족인데.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바뀌기가 쉽지 않구나.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오니 예상과 달랐다.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이럴까?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도 적응하셔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집안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형수가 폭발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버지가 계속 집에만 계시면서 뭐 하나 도와주시는 것도 없고. 미경아,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시면 더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신데. 저도 딸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은 언제 모셔요? 형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면서 살림이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날 밤 형과 형수가 크게 싸웠다. 아버지도 다 들으셨을 것이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경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정수야,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싸우는 소리 다 들었어. 내가 집만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30년의 공백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다시 제주도로 갈까 생각 중이야. 절대 안 돼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제주도는 왜요? 순자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해. 그럼 우리가 따로 살아요.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순자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았다. 주민등록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었다.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했다.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직원이 말했다. 30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네요. 새로 등록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분증이 없으시면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주민등록이 복구된 후에 오세요.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건강보험이 없으시면 진료비를 다 부담하셔야 해요. 30년의 공백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줄 몰랐다. 더 큰 충격은 다른 곳에서 왔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 사람이 30년 전에 사라졌던, 가족 버리고 도망간 사람 아니야? 이제 와서 뭐하러 돌아왔대? 진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으로 보였다. 아버지가 마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 당신이 김병철 씨 아니세요? 동네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알아봤다. 30년 만에 나타나셨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말문이 막혔다.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그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정수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아버지. 사람들이 날 보는 눈빛이 30년 전과 똑같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김병철 씨, 30년 전 사건 관련해서 증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도요? 네. 재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아버지가 검찰청에 다녀온 후 더욱 우울해졌다. 또 시작이구나. 또 그 일들을 파헤쳐야 하는구나. 아버지,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힘들어. 30년 전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게. 그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돌아온 걸? 후회는. 아니야.
하지만 너무 힘들다. 어떤 게 힘드세요? 모든 게 낯설어. 사람들도, 환경 제시도 그게 소편집 모든 게 낯설어. 사람들도 환경도, 그리고 너희들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저희도요? 30년 동안 너희들은 계속 살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멈춰 있었거든. 그 간격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30년 동안 변했는데 아버지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형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다. 아버지, 정수야. 뭐 하세요? 형님. 아버지, 검찰청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그래. 좀 힘들었어. 형이 우리 옆에 앉았다. 아버지, 힘드시죠?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우야. 아버지,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건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김병철 씨, 축하드립니다. 검찰청에서 온 전화였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김병철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요? 네. 부정부패를 고발하다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으로 정부에서 공로상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신문과 방송에 나가면서 동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어머, 김병철 씨가 영웅이셨네요. 30년 동안 오해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형수에게서 나타났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형수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며느리야. 갑작스럽게 와서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이제부터 정말 가족으로 잘 지내봐요. 그날부터 집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형수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 드렸고, 아버지도 서서히 가족의 일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러 가실래요? 그래, 좋지.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아버지가 말했다. 30년 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구나.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걸어요. 그래야겠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아버지를 다르게 봤다. 존경하는 눈빛이었다. 김병철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진짜 영웅이시네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뭘 하세요? 제주도에서 배운 요리 좀 해볼까 해서. 감귤을 이용한 특별한 요리였다. 감귤 돼지갈비였다. 와, 이게 뭐예요? 진짜 맛있어요. 형수가 감탄했다. 아버지, 레시피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아버지와 형수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다. 아버지, 제주도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 태풍 올 때는 정말 무서웠지.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어야 했어. 아버지의 30년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웃고 울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도 많은 일을 겪으셨구나. 그리고 몇 주 후 정부에서 아버지께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김병철 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자랑스러웠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날 저녁 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에 77개의 촛불을 켜고 아버지가 소원을 빌었다. 뭘 빌었어요? 비밀이야. 하지만 나는 알 것 같았다.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아버지, 급히 병원으로 모셨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었다.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같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반성했다.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요구했던 건 아닐까?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적응을 못한 거지. 천천히 해요.
3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잖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대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했다. 아버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고 산책도 규칙적으로 했다. 김병철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가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다. 여보, 오늘은 옛날에 자주 가던 카페 가볼까? 그 카페 아직 있어? 없어졌대요. 하지만 비슷한 곳이 있어요. 두 노인이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 복구가 완료됐다. 이제 아버지도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됐다. 김병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 신분증 나왔어요. 주민센터에서 나오며 신분증을 받아든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30년 만에 내가 다시 김병철이 됐구나. 네, 이제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신분증을 소중히 지갑에 넣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30년 동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오신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다. 우리 가족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형수 미경이 먼저 변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모셨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어느 날 형수가 아버지께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다. 고맙다, 며느리야.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좀 익숙해져요. 나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며느리가 생긴 것도 신기하고. 둘이 웃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어머니도 변했다. 처음에는 30년의 서운함 때문에 어색했지만 이제는 다시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다. 여보, 오늘은 시장에 같이 가요. 같이? 30년 동안 혼자 장 봤는데 이제 함께 해봐요. 동네 시장에 함께 간 어머니와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에요.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가요? 어디 계셨는데?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우리는 떳떳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30년 만에 데이트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다. 김병철 씨의 증언 덕분에 30년 전 사건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우리에게 설명했다. 당시 연루된 인물들 중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결백이 증명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병철 씨는 의로운 일을 하셨던 거죠. 이 소식이 신문에 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30년 전 부정부패 고발하다 가족 위에 은신했던 공무원. 의로운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김병철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다. 30년 만에 찾은 명예회복이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요리를 시작한 것이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배웠어. 제주도에서 배운 요리 솜씨로 감귤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주셨다. 와, 이게 뭐예요? 맛있어요. 형수가 감탄했다. 감귤 돼지갈비야. 제주도에서 배운 거지. 아버지, 이것도 가르쳐주세요. 가족 요리 시간이 생겼다. 아버지가 요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우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다. 아버지, 제주도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 태풍 올 때는 정말 무서웠지.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어야 했어. 그때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너희들 사진을 보면서 버텼어. 아버지의 30년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웃고 울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도 많은 일을 겪으셨구나. 몇 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제주도 감귤농장 주인 아주머니였다. 철수 씨, 아니지, 병철 씨. 어떻게 여기까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3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아주머니가 감귤 한 상자를 가져왔다. 가족분들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아주머니가 말했다. 철수 씨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매일 사진을 보며 우셨어요. 그랬어요? 네. 내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하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도 아버지를 매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주머니를 모시고 부산 명소들을 구경시켜드렸다. 광안대교, 해운대, 용두산공원. 정말 아름답네요. 철수 씨가 부산 자랑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자랑을 하셨어요? 그럼요. 부산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고. 특히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고향이니까. 그리웠지. 광안대교 밑에서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어주었다. 3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며 우리의 모습이 담겼다. 아버지, 어머니, 형과 형수, 그리고 나.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평생 간직하겠어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김병철 씨, 오늘도 산책이세요? 네, 건강 챙겨야죠.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다. 30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제 동네에 존경받는 어른이 됐다. 어느 날 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정수야, 아버지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니? 일이요? 30년 동안 감귤 농사 지은 경험을 살려서 제주도 특산품 판매 사업을 해보자. 정말요? 제주도 아주머니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업. 몇 달 후 김병철 제주농장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감귤, 한라봉, 제주 특산품들을 파는 가게였다. 아버지, 첫 손님이에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여기 감귤 정말 달다면서요? 네, 제주도에서 직접 가져온 겁니다. 30년 동안 직접 키운 거예요. 손님이 감귤을 맛보더니 놀랐다. 정말 달아요. 이거 얼마예요? 첫날부터 대박이었다. 가게가 잘 되면서 우리 가족도 더욱 화목해졌다. 형도 퇴근 후에 가게 일을 도왔고 형수도 계산을 도와줬다. 어머니는 가게 청소를 하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 남편이 30년 동안 제주도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정말요? 그럼 정말 믿을 만하네요. 가족이 함께 일하니 더욱 끈끈해졌다. 6개월 후 가게 앞에 큰 현수막이 걸렸다. 개업 6개월 기념 감사 세일.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김병철 씨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모두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을 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순자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네, 여보.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가 왔을까? 문을 열어보니 이창호 씨였다. 안녕하세요, 형님. 가족 여러분. 어서 와요. 무슨 일이세요? 이창호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정부에서 형님께 추가로 포상을 주기로 했어요. 또요? 네.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씨가 잠시 머뭇거렸다. 30년 전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보상금이요? 네, 상당한 금액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 만에 완전히 인정받는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형님. 진짜 영웅이셨거든요. 1년 후 우리 가게는 부산에서 유명한 제주 특산품 가게가 됐다. 아버지는 78세의 나이에도 매일 가게에 나와 손님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제주도 직송 감귤입니다.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머니도 가게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 79세와 78세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동네 명물이 됐다. 저 부부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30년 만에 만나서 더 애틋하신가 봐요. 형과 형수도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다. 이제는 정말 가족 사업이 됐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아버지, 내년에 제주도 여행 가요. 그래? 좋지.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겠구나.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우리 가게가 나왔다. 30년 만에 재회한 가족이 운영하는 화제의 가게. 어머, 우리가 TV에 나왔어. 정말이네. 뉴스에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소개했다. 현대판 효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일기를 엿보았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밥 먹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30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은 더욱 소중히 살아야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정수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돈도 집도 아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사랑한다. 눈물이 났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선물이었구나. 3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 됐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했던가. 우리에게는 시간이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줬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우리 가게에서 아버지는 오늘도 손님들을 환한 미소로 맞고 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정수야, 아버지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과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함께 일하고. 이게 아버지가 꿈꾸던 행복이야. 아버지, 30년이 아깝지 않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 그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 보다. 30년 전에는 이별의 때였고 지금은 만남의 때인 거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오해나 갈등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이 계신가요? 30년이라는 긴 시간도 가족의 사랑 앞에서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든 따뜻한 일상 이야기든 모두 좋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김병철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